유튜브를 저희가 시작하고 3개월 동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댓글 참조해 주시고요. 매년 똑같이 생긴 것 같은 아이폰이 나오는데 매년 뭐 엄청 바뀌었다고 하죠. 레티나 디스플레이였던 게 슈퍼 레티나도 모자라서 뭐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되었다고 하고, 새로 생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뭐 혁신적이다, A17 칩이 A18 칩이 되어서 뭐 뉴럴 엔진이 어떻고, GPU 코어가 몇 개고, 디스플레이 밝기가 몇십 프로 밝아지고, 최저 밝기가 1니트까지 내려가고, 배터리가 좋아져서 뭐 전작 대비 동영상을 1시간 더 시청할 수 있고, 음악을 5시간 더 들을 수 있고 등등, 매년 뭐 이런 얘기가 반복돼 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죠. 이렇게 바뀐 것들이 결국 실생활에서 얼마나 좋았고, 그걸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기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한 달 넘게 메인폰으로 써본 아이폰 16 프로 어땠는지 한번 바로 가시죠. 디스플레이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결과적으로 대만족이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 라인업에서는 디스플레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6.1인치에서 6.3인치로 늘어나면서 0.2인치 늘어났고, 프로 맥스 모델에서도 똑같이 0.2인치가 늘어났는데, 저는 이 0.2인치 늘어난 게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게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14 프로 때부터 프로 맥스 모델을 계속 써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쓴 건데 왜 그랬냐 하면, 일단 1차적으로 프로 맥스 모델과 플러스 모델을 제외한 일반 모델이 답답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뭔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뭔가를 시청하고 디스플레이를 쓰는 그런 빈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일반 라인업들이 막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인 이유가 때때로, 그리고 의외로 자주 프로맥스를 쓰면서도 아 너무 무거운데, 너무 큰데, 이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써왔던 이유였는데, 이번에 불과 0.2인치 늘어난 게요, 그런 답답함을 싹 해소해주고 나니까 저는 사실 일반 프로 라인업이라든지 일반 아이폰 라인의 그런 폼팩터가 아이폰에 정말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 컴팩트함도 그렇고 휴대성도 그렇고 등등 많은 면에서. 근데 이 0.2인치 늘어난 게 그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화면에서 느꼈던 답답함까지 없애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개인의 취향의 영역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애플에 커스텀 오더를 넣을 수 있었다면 정말 딱 이 정도 사이즈와 이 정도 디스플레이 사이즈로 만들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자, 그리고 베젤. 드디어 프로와 프로 맥스 라인업에서는 타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 가지고 있던 베젤의 굵기를 우리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얇아졌는데 베젤이 두꺼워야 더 좋다라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장점으로 꼽아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의외로 좋았던 게 언팩 행사 때 뭐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니트 최저 밝기까지 내려간다는 점이었는데,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너무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 넣어봤는데, 저는 잠들 때 무조건 뭔가를 시청하면서 자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뭔가 이제 잠 온다 하고 끄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으면 제가 또 잠이 다시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틀어놓고 그냥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들고 막 이러는 게 제 수면 습관인데, 그랬을 때 1니트 최저 밝기가 된다는 게 뭔가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고, 일단 눈도 편한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잠들 때 뭔가를 꼭 시청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아마 꽤나 체감되실 만한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인데, 사실 배터리가 뭐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하지만 48시간 그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30시간이다 뭐 28시간이다 의미가 없죠. 어차피 하루에 한 번 충전해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스펙적으로 엄청난 배터리 향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15 프로나 15 프로 맥스 대비해서. 그러나 이번에 A18 칩이 들어오면서 이 배터리 효율이 많이 개선돼서 배터리도 엄청난 개선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3시간 내리 영상을 틀어놔도 100%였던 배터리가 88% 정도까지 밖에 소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말 뭐 헤비하게 게임을 하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계속 틀어놓고 뭔가를 계속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계속 틀어놓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상 속에서 뭐 배터리가 하루도 안 가서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분들은 전혀 없으실 정도로 배터리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15 프로 때 가장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건 아니지만 불편함을 느낀 게 발열이었거든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발열 문제도 해소가 되어서 배터리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은 역시나 만족스러웠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배터리 제가 설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배터리 눌러주시고 배터리 성능 상태 이런 걸로 배터리 성능 상태를 많이들 참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게 제가 어디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한 100% 정도 충전해 놨던 리튬 이온 배터리가 500회 정도의 사이클을 견딘다 라고 하는데 이 최대 충전 용량을 90% 내지는 80%까지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사이클이 1000회에서 1500회까지도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명이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100%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게 고전압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그게 배터리의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설정 들어와 주셔서 배터리 눌러주시고 충전 눌러주시면요.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설정이 켜져 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80%까지는 후루룩 충전하고 그리고 100%까지 충전하는 건 안 좋으니 이거 그냥 좀 천천히 하겠다 뭐 이런 설정인데 이게 여러분들 배터리 수명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매일 출근할 때 100% 완충되어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배터리 수명이 다는 것도 똑같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아이폰에서 배터리 교체 비용이 엄청나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6으로 오면서 배터리 효율도 많이 개선된 만큼 저는 과감하게 이 배터리 설정을 끄고요. 저는 80%로 해놨거든요. 근데 혹시나 80%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하시면 그냥 90%만 해놓으셔도 그냥 이렇게 90% 정도만 해놓으셔도 제가 장담컨대 일상 속에서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좀 보호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말도 많았던 카메라 컨트롤 버튼 언팩 행사 때는 와 너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언박싱 하자마자 첫인상에서는 이거 어떻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역시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이건 잘못 만든 버튼이 맞아요. 뭐 세로 환경에서도 가로 환경에서도 다 떠나서 그냥 이걸로 뭔가를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속 터집니다. 너무 솔직한 제 마음이고 그러나 안 좋기만 했냐? 그건 아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애플이 이름을 잘못 지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버튼을 만든 것 자체보다는. 왜 그러냐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카메라 뭐 줌도 조절하고 뭐 조리개 값도 조절하고 뭐 심도도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조절하려고 들면 속이 터질 뿐이지 이게 이름이 그냥 카메라 버튼이었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뭐 15% 액션 버튼 있는 모델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빠른 접근으로 카메라 설정해 놓으셨어도 이거를 꾹 누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난 효과 엄청나게 뭐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치 단축키처럼 설정해 놨는데 그럼 뭐해 이걸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카메라 켜는 게 더 빨랐을 거예요. 카메라 버튼이 생기고 나서 정말 좋은 점이 뭔가 하다가 내가 휴대폰에서 뭔가를 빠르게 촬영하고 싶을 때 한 번 누르면 그냥 바로 카메라가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찍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카메라 버튼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만족스러우실 거다. 저 역시도 카메라 버튼 정도로는 그리고 사진 촬영을 누르는 셔터 기능 정도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매일 사용할 일이 있을 만큼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그렇게 나쁜 업그레이드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카메라에서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광각 카메라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시다면 좋으실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갖다 댔을 때 저는 보통 그렇거든요. 저는 여기서 뭐 2배 내지는 5배까지 더 들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보다 이게 보통 기본이라 그러면 좀 넓게 찍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자주 있어요. 그래서 0.5 이렇게 해서 넓게 찍는 경우가 더 많은데 기본 화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이번에 4800만 화소까지 올라가서 더 높은 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외에 비디오 뭐 슬로우 모션 뭐 120프레임 녹화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실생활에서 그렇게 엄청나다라고 와닿는 부분은 아니었어 가지고 뺐고요. 한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은 5배 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 프로를 먼저 쓰다가 15 프로 맥스로 넘어갔거든요, 다시. 근데 그때 유일하게 느꼈던 불편함이 아이폰 15 프로에 있었던 3배 줌이 없어지고 프로 맥스에는 5배 줌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 같은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가 봐요. 다들 5배 줌이 더 편하신가 봐요. 이번에는 기본 프로 모델에도 3배 줌이 없어지고 5배 줌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3배 줌일 때는 그래도 좀 썼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뭐 먼데 하면은 그냥 버튼 한번 눌러서 이렇게 줌 들어가고 3배 줌 정도로는 찍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싶은 경우는 저는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줌을 해야 될 때 그냥 이렇게 1배 줌에 갖다 놓고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배 정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딱 적당한데 싶은 정도로 들어가니까 3.2배 나와요. 딱 그냥 이 정도인데 뭐 이거는 5배 줌이 편하시다고 이렇게 한 소비자들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바꿨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아쉬움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애플 AI 이 부분은 지금 미국 본토에서도 이제 막 현지에서 소비자들에게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대삼성, 대갤럭시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미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AI 기능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사진 뭐 생성 기능, 제거 기능이라든지 뭐 텍스트 요약 기능이라든지 번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인데, 언팩 영상이었나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 AI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애플이 AI와 보안을 같은 정도의 중요도, 같은 비중으로 놓고 이걸 개발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래도 애플인데 뭔가 이쪽 분야에서도 혁신적으로 편할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 개발되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이 있는 것 뿐이고, 아직까지는 미국 본토에 사시는 미국인 분들도 그렇고 뭔가 엄청난 게 나왔다라고 해서 막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더욱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뭔가 뭐 AI 가지고 기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이폰 16 프로만 놓고 보면 가격 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나 가장 최신형 핸드폰이기도 하고, 얘만 놓고 보면 뭐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당연히 뭐 갤럭시랑 비교하자 그러면 아이폰의 단점이 많이 있고, 그걸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이제 위에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얘만 놓고 보면 뭐 단점을 그렇게 늘어놓을 만한 거는 사실 잘 없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제품이 카메라 성능으로 보나 디스플레이 뭐 스피커 뭐로 보나 스펙적으로 가장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모든 브랜드의 휴대폰 다 가져다 놔도 가장 우수한 제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감히 예상컨대. 그리고 또 역시나 감히 예상컨대 가장 이쁜 제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역시나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뭔가 이 제품만 놓고 보면 까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기변을 해야 된다 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15 프로 쓰고 계시다 하면 기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15 프로 쓰고 계신 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 프로로 바꾸시려면 최소 50만 원에서 그 이상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제가 둘 다 써보고 난 입장에서 뭔가 5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이 아이로 인해서 나오는가, 우리가 뭔가 그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가, 완전 X입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14 프로 이전, 14 프로 포함입니다. 14 프로 이전 모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C타입 하나만 해도 바꾸실 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 15 프로 때 C타입 말고 바뀐 게 없잖아 라고 한번 참으셨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그렇고 세세한 배터리의 업그레이드, 이런 여러 가지 개선점들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카메라 버튼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움이 추가가 됐고, 이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니 14 프로 포함해서 이전 모델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민 중이셨다면 바꿔보셔도 아마 뭐 충분한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예외가 하나 있어요. 혹시라도 많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분들, 프로 맥스는 좀 거북했어, 좀 버거웠어, 일반 프로 라인이라든지 플러스가 아닌 일반 아이폰 라인은 너무 답답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5 프로를 쓰고 계시더라도 매장 가서 한번 만져보십시오.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것저것 본인이 많이 쓰는 어플 이런 것도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고 한번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경험을 해보신 뒤에 저처럼 만약에 이 정도의 사이즈 업그레이드가 정말 딱 적당한데? 라고 느끼셨다면 15 프로를 쓰고 계셨다 하더라도 기변하시면 아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끝으로 오늘 아이폰 16 프로 가지고 좀 롱텀 사용기 영상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